아이디어 제품 기대 수익 잡기는 뭐냐면,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그 아이디어 제품이라는 걸 만들어서 얼마 정도 수익이 날 수 있고, 수익이 안 되는 건 반대로 어느 정도 팔 수 있고, 원가는 얼마고, 소비자가는 어떻게 잡아야 돼? 이거에 대한 게 없으신 상태로 이제 하시죠. 경험이 없으신 경우. 근데 중견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얼마 팔지도 되게 면밀하게 못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원가는 얼마, 아까 이제, 그래서 제조 예산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한번, 제가 저는 궁금하게 이제 비밀 좀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 소비자가가 얼마고, 원가는 얘기하기 좀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위주로 얘기하고, 그리고 한 수익이 얼마 정도 이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제 사례를 들고 저희 쪽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가 얼마인가요? 29만 9천 원. 좀 비싸죠?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대표님이 29만 9천 원에 크라우드펀딩이나 소비자가, 예. 예, 그러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일단 경쟁 제품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예, 예. 경쟁 제품이 가격대를 먼저 살펴보고 예, 예. 그 가격대에 더 나은 가치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좀 높게 잡았습니다. 경쟁 제품이 얼마 정도였는데요?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비싼 건 한 3, 40만 원까지 가기도 합니다. 아, 예, 예. 근데 중요한 건 그 제품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센서를 구매해야 되죠. 그 다음 스윙 연습기를 사야 되죠. 그러면 이게 보통 한 3, 40만 원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IoT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센서러블한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보통 15만 원대 이상입니다. 대표님께 대표적인 그 어플로 하고 TV에도 연결해서 쓸 수 있고 스윙 분석 데이터가 또 어플로 도 IoT 제품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거의 30만 원을 잡으셨는데 아까 경쟁사도 아까 10만 원 중반에서 40만 원까지인데 왜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딱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경쟁 제품에서 보통 하나하나씩 구매하는 것을 저희는 한꺼번에 패키지로 올인원, 그러니까 세 가지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예. 보통 스윙 분석 센서기, 퍼팅 분석기, 그 다음 스윙 연습기, 이걸 따로 다 구매한다는 게 소비자 그 시장 조사에 나왔어요. 예, 예. 그걸 이제 한 번에 하나로 합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한 가치를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격대도 본인이 경쟁 제품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면 일단 시장을 접근할 때부터는 너무 싸게 들어가면 다시 가격을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대 못 올려요. 네. 예, 예. 그래서 일단 그만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는 그만한 금액이 그만한 가치를 준다. 그런 실험적인 모델을 보통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가격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신기했던 게 제가 알고 있는 유통 상식으로는 1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 제품은 잘 안 돼요. 왜냐면 10만 원이 넘으면 고객들이 이제 품질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그 회사에 대한 브랜드나 신뢰성이 없이는 10만 원 이상을 잘 선뜻 브랜드 없는, 근데 브랜드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맞습니다. 초창기 회사다 보니까 저희는 브랜드가 없거든요. 그 정도의 신뢰와 안전성을 줄 수 못한다, 소비자들한테. 실패한다, 대부분. 그래서 아이디어 제품 웬만하면 5만 원 이하로 만들어라. 그거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없어도 구매할 수 있는 단가들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깨신 거죠? 일단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자체 플랫폼에 모이는 분들이 보통 그런 아이디어성 제품, 원료동타죠. 네, 보통 이런 뭐 좀 신박한 아이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지불을 하는데, 특히 저희 고객 같은 경우에는 골프 유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 골프 유저들이 보통 씀씀이가 좋아요. 이제 특히 코로나에 하다 보니까 집 밖을 못 돌아다니죠. 그런 집에서 놀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 스윙 연습기 하나 구매하는데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예, 그리고 센서도 스윙 연습기도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퍼팅도 15만 원, 20만 원. 그거 다 합치면 거의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번에 다 한 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요? 네. 제 입장에서는 30만 원인가요? 하고 놀랐는데, 오히려 그걸 사용하시는 유저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패키지로 되기 때문에 더 저렴하다 느낄 수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랜딩 페이지라든가 아니면 홍보 영상에서 많이 강조를 했죠. 그런 고객들은 또 니즈를 느끼면 그 가격을 지불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대표님은 뭐 소비자 가격을 어떻게 정하셨어요? 저는 이제 뭐 주변 일단 얼마예요? 일단 이게 25,900원에 올렸는데 실제 판매할 때는 25,900원에 판매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했을 때 어디에 기준이 올렸다는 거죠? 저는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에. 근데 이것도 사실 2만 원에 올렸거든요. 예. 사실 2만 원으로 하기에는 되게 비싼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똑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그 이미 시중 가격은 8,000원, 9,000원에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2만 원에 올린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는 처음에 막 비웃었어요. 이거 왜 2만 원에 누가 주고 사냐 이런 식으로 비웃었는데 실제로 저는 마케팅에 단 1원도 안 썼는데 500분이 와디즈에서 구입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마케팅 안 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아예 안 했어요. 예. 지금도 마케팅을 안 하고 있는데 하루에 이렇게 막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고관여 제품이 있고 저관여 제품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관여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죠? 고관여 제품, 저관여 제품이? 이 제품을 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느냐 기준에서 그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을 그냥 간단하게 산정하면 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관여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격을 측정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냥 물 주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 제품이 8,9,000원이었어요. 똑같은 이유로 배면봉투랑 간식을 넣는 분명 통이 있었지만 그 제품을 합치면 2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통 전문가분한테 여쭤봤을 때 333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원가 3, 뭐 마케팅, 뭐 유통 3, 소비자 가격 3이라고 해서 이런 이런 공식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공식을 대입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예. 나는 내 원칙과 내가 소비자라면 이 정도 구입할 수 있겠다. 그리고 소비자 조사를 오히려 제 잡히면 아닌 것처럼 친구가 이런 제품 하는데 얼마까지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판매해서 그 정도의 성과를 조금 이루지 않았나.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좀 기대 수익을 어떻게 잡으셨나요? 일단 오프라인 마켓이나 아니면 홈쇼핑 이런 건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그냥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마련하자라는 게 이제 1차 목표였고, 지금 현재 ING 상태인데, 네. 소비자 가격에 대한 명시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게 하나의 좋은 글씨처럼 메뉴판에 딱 내 제품은 얼마다라는 게 딱 박히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제가 네. 보니까. 예. 이거는 집어지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을 상당히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올려놓고, 이 정도면 내가 할인해서 팔 때 마진은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는 것을 좀 기본적으로는 좀 계산을 보통 하시죠. 네. 근데 이제 손해보고는 팔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식적인 룰을 통해가지고, 한 30%에서 45%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했을 때, 소비자에게 가장 메리트 있는 가격대를, 리워드가를 이제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번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아이들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편의점하고 백화점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에 한번 깔아봤어요. 그 똑같은 제품 한 1,000원에도 팔아보고 10,000원에도 팔아봤어요. 오프라인, 진짜 그 편의점, 오프라인이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네네. 수량이 똑같이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편의점 왔을 때 뭐 담배 사러 왔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싸다고 해서 더 사는 것지 않고요. 비싸다고 해서 살 사람이 안 사지도 않는 거예요. 아이들 제품은 보니까 이 사는 타겟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니즈를 느끼는 사람만 사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그다음부터 또 이렇게 성공 사례를 보니까 오히려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저렇게 비싸게 팔아? 하신 분들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면 수익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그게 팔까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그러니까 지난 수업 때 되게 중요하게 봤던 건 대부분 저희 아이들 제품은 솔직히 1억 정도, 3억 정도 찍어서는 필수품 시장에 못 들어가요, 아예. 그러면 필수품 시장은 단가 싸움을 붙어야 되기 때문에 100만 개 막 이렇게 한다고 못 이기기 때문에 오히려 곱하기 3, 원가에 한 곱하기 3을 하시던 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봤을 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좀 비싸게 팔까를 포지셔닝 하는 게 네. 보통 자기 목표 금액의 약 한 30% 정도는 1억이라면 3천만 원 정도가 보통 마케팅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좀 약간 저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제품을 전 세계 글로벌한 마켓에다가 그 플랫폼 시장에 내가 선보인다는 것은 상당한 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후속적인 그런 구매 바이어들이 또 적극적으로 메일이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죠.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소비자과 하셨을 때 기대 수익을 얼마 정도 처음에 잡고 시작하셨나요? 저는 333을 안 따르고 딱 50% 정도를 잡았던 이유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저는 이제 마케팅 안에 판관비, 인건비, 마케팅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 온라인 쇼핑이나 크라우드 펀딩 올릴 때에도 15%는 기본으로 들기 때문에
최소 50%는 내가 먹어야 이윤을 받고 그래야지 내가 기대 수익과 그걸 상충한다고 그거를 성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50%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도소매나 위탁 말고 뭐 사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1차 벤더분들한테 넘길 때 45%에서 50%까지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가 초기에 그걸 30%로 잡고 가면 20%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파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요소가 생각했거든요. 저는 50%도 적자라고 보이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아이디어 제품 분야라면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 원가의 3배는 가야 돼요. 최소. 그거 안 가시면 나중에 총판이나 유통이나 뭐가 꼈을 때 오히려 낭패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판이라는 아까 첫 교시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특판이라는 뭐 판촉물 시장이나 선물 시장도 아이디어 제품에는 되게 많은 수요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갔을 때는 좀 더 할인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 원가의 3배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그리고 말씀드리는 건 5배까지 또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하면 살 사람만 산다.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싸게 팔아서 많이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또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 싼지 비싼지를 판단을 못 합니다. 왜냐면 이건 필수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예. 뭐 이게 뭐 기호품이 됐든 아니면 오락물이 됐든 간에 어찌됐든 싸니까 부담 없이 접근할 수는 있겠죠. 한번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린다. 뭐 이것도 가능하겠지만 이왕이면 그 메이커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드는 제품이 하나의 자식과 같잖아요. 아, 완전. 이게 싸게 팔리기를 원치는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고부가 가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비슷한 경쟁 제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격대에 그 유지는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아이디어성이 높다. 그리고 이건 어느 시장에서도 볼 수 없는 제품이야. 그러면 좀 가격을 좀 높게 잡고 충분한 마진을 처음에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시장에서 가장 잘 먹힐 수 있는 시장이 크라우드 펀딩이기 때문에 그 좀 세계국을 한 번에 다 돌아보면 대충 이제 자기가 어떤 가격대를 형성해야 될지는 또 나오게 되죠. 네, 크라우드 펀딩의 장단점이 있어요. 잘리지 케이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는 그럼 기대 수익을 잡을 때 그럼 처음에 그래도 그러니까 이걸 하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을 그래도 예상하셨으니까 3억 투자를 딱 결정하신 거잖아요. 한 네. 얼마까지 내가 수익을 볼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신가요? 일단 뭐 그런 온라인 마켓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홈쇼핑 채널도 있고요. 그다음 폐쇄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공구몰도 있을 거고 이런 쪽에서 보통 자기네들의 그런 수수료 마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내가 이렇게 팔아도 되나 할 정도로 그러면 이게 역산을 해보게 되면 자신에게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홈쇼핑에 내가 몇 개를 팔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만큼 마진을 남겼다라는 게 그게 성적이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보통 좀 실망감을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품 가격대가 소비자한테 인식되고 형성되기 전까지는 한 1년 정도는 충분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마켓을 좀 찾아가는 게 큰 시장으로. 네. 대표님은 기대 수익을 얼마 정도 잡으신 거예요? 제가 딱 원가의 3배, 5배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였다고. 처음에 네. 이제 이 사업 하실 때 1억 투자하셨죠? 1억 넘게 투자하셨잖아요. 네. 그럼 기대 수익을 잡았던 이유가 있을 거고. 뭐 사업계획서상에서는 40억을 잡았는데요. 저도 뭐 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쓰긴 했는데 뭐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네. 몇 천만 가구가 되고 뭐 도시에서 뭐 배변봉투를 버리는 거에서 의무적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뭐 다 조사 결과가 있잖아요. 리서치 뭐 된 거에서 네. 50%가 돼서 뭐 나는 보수적으로 2%는 잡을 거다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사실 이게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실제 펀딩에서도 그렇고 실제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가를 높게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제가 3배, 5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순수익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3배면 거의 안 남아요, 진짜로. 네. 제가 3배면 거의 대표님 투자금도 안 나올걸요, 네, 잘못하면? 3배도 안 남아서 예. 이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만 아니라 해외에서 파는 거에서는 다 판권을 줘버리고 난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크라우드 펀딩에서 뭐 반려동물 카테고리에서는 계속 1, 2, 3등을 유지를 했거든요. 펀딩 기간 내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 판권에서는 그 정도의 수요가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 원가를 구성할 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기대 수익이라는 건 소비자가에서 원가를 빼는 거잖아요. 원가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뭐가 들어가나요? 저희가 이제 원가 계산을 좀 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 수량에 대한 부분이 가장 영향이 크겠죠. 네. 그리고 그게 뭐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운송, 해상 운송, 항공 네. 운송도 다 오르기 때문에 원가는 주가처럼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품 만드는 제조 원가가 있는 거고 마케팅 원가는 거의 안 들어갔나요? 마케팅 쪽으로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많이 들어가셨죠? 많이 들어가죠. 이게 보통 제조하실 때 양산 재료비까지만 딱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마켓에 내놓고 내가 팔려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엔 다 마케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얼마 정도 들어가셨어요? 뭐 영화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한 100억짜리 블록버스터 영화를 뭐 100억이 뭐 블록버스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금액이 100억이라고 본다면 최소한 30%에서 50%는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조 비용의 그 50%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한 1억 정도 갖고 하는 데니까 마케팅비 한 얼마 정도 사용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천 이상 썼습니다. 아, 크라우드 펀딩의 그런 마케팅들을요? 네, 그게 각 플랫폼마다 금액이 좀 달라요. 아, 맞아요. 요새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들이 그 마케팅비를 받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많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호기심에 의해서 뭐 사전 고객이 많이 유입이 된다고 그런다면 뭐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고요. 야, 그러면 3억에다가 5천만 원에다가 대략적으로 알겠네요. 그러면 그럼 마케팅비하고 대표님 지금 인건비를 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네. 인건비 들어가면 이제 확 뛰겠네요, 원가는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 아니, 대표님은 어떻게 됐나요? 저는 마케팅에 돈을 별로 안 쓴 케이스라서 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딱 1억 제품에 들어가 지금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마케팅 대행사들 엄청 많은데 저는 최대한 처음에는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인 툴 같은 거 뭐 비즈니스 계정으로 어느 정도 뭐 CPC는 얼마에 선정하고 가격은 어느 정도 선정해서 이 정도 유입은 이 정도 이미지나 이 정도 동영상은 이 정도 유입이 되겠구나 판단의 기준을 대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억지로 처음에 마케팅 대행을 안 쓰고 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했거든요. 대표님은 팀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혼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 그러세요? 네네. 예. 처음 펀딩이 제일 잘 됐는데 그때는 다 제가 혼자 했거든요. 그래서 뭐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뭐 체험단이나 블로그,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처음에는 네. 마케팅 비용을 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뭐 DM으로 이제 일일이 다 보내고 체험단 이런 거 있는데 해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좀 마케팅 회사도 귀찮은 걸 해주는 거지 절대 저희가 못하는 걸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자 해보시고 아, 이 정도 했을 때 이 정도 효율이 나오는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꿈꿔왔던 이 프로젝트를 계속 상상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제품 마무리까지 해야 1차적인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소비자의 반응이라든가 그 다음 매출이라든가 이 부분은 생각하고 분석한 대로도 이루어지진 않아요. 다 외부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머지는 운에 맡기시라. 이렇게. 이게 마지막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급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 져야 될 것 같고요. 대표님, 마지막 원포인트 레슨 한번 해주세요. 네, 대표님 케이스, 그러니까 대표님은 좀 다른 케이스고 대표님 케이스들이 많아요. 제가 저 같은 케이스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네, 한정된 자산으로 최대한이면 혼자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외주 맡기는 것도 좋고 뭐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다 대행 맡기면 편하지만 그런 시행착오 과정이 없으면 제가 알아야 일을 시킬 수 있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고 혼자 많이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